그 매출이 막 반토막이 나고 경쟁업체가 막 두세 군데 근처에 생기고 막 그럼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전국적으로 뭔가 막 엄청나게 유행한다? 그럼 그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프랜차이즈 창업을 할 때 되게 저는 이제 좋은 브랜드를 보통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를 고르는 꿀팁이 혹시 있을까요? 사실 좋은 브랜드를 고르는 꿀팁은 좀 어렵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거보다는 좀 안 좋은 브랜드를 걸러야 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걸러야 될 프랜차이즈 한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첫 번째는 직영점을 3년 이상 하지 않는 브랜드는 거르는 게 좋아요. 1년도 안 해보거나 아예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뭐 일반 장사할 때 상관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프랜차이즈 본사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장사를 알려드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문제가 좀 심각할 수 있다. 그리고 주변에 실제로 프랜차이즈 본사 중에서 엄청나게 확장했다가 망하는 경우도 솔직히 많이 봤어요. 그냥 빨리 찍어내려고 이제 시작한 브랜드들이 좀 많았어요. 전국적으로 뭔가 막 엄청나게 유행한다? 그럼 그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뭔가 유행에 탑승하려고 해서 막 이거 유행이니까 내가 빨리 창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일단 거르는 게 좋고, 왜냐면 그런 아이템들이 보통 3년의 검증 기간을 거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배제하시고 차라리 평범한 것들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고르는 게 훨씬 나아요. 반짝 뜨는 거를 피해봐라. 근데 탕후루는 되게 매력적인 아이템이 아닌가 싶어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괜찮은 아이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괜찮은 아이템이고 그게 별로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초보 창업자분들에게는 별로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데, 기존에 탕후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탕후루가 뜰 때쯤에 좋은 자리를 알아서 바로 들어가신 분들은 돈 많이 버셨을 거예요. 근데 그냥 유행에 편승해서 하시려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갑자기 전국적으로 우와 뭐 탕후루 막 탕후루가 짱이야, 요즘 대세가 탕후루야 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서 보통 고민을 시작하시다가 이 브랜드나 이 유행이 이렇게 빠질 때쯤 있죠. 이렇게 빠질 때쯤, 그때 창업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제 탕후루 끝인가? 시들시들한 탕후루 인기 뭐 이런 언론 기사를 보면서 점점점 매출이 빠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탕후루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보통 이렇게 일시적으로 너무 급격하게 전국적으로 유행한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급격하게 빠지거든요, 유행도가. 그랬을 때 매출 떨어짐이나 그 주변 경쟁사들이 막 들어오는 것들을 견딜 그 멘탈을 잡기가 솔직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이거는 진짜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 매출이 막 반토막이 나고 경쟁업체가 막 두세 군데 근처에 생기고 막 그럼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별로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은데, 이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탕후루 자체는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뭐 맛있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관심이 있는 게 밀키트 브랜드가 이렇게 오토로 돌리더라고요, 많이. 그럼 인건비도 안 들고 이러면 내가 돈 쓰는 게 많이 없는데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도 사업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오토 매장을 운영하는 건 좀 위험할까요? 창업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약간 오토 수익, 사장님은 일 안 해도 됩니다, 높은 수익, 이런 걸 막 추구하면서 부업으로도 가능해요. 보통 이런 되게 자극적인 키워드들로 뭐 확장해 나가거든요. 저는 무조건 뜯어 말려요. 아무나 오토 할 수 있습니다.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투자금 별로 안 들어요. 그냥 차리시면 돼요. 그러면 최소 이 정도는 벌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전 뜯어 말려요. 애초에 그거는 그 선택사항에서 배제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오토를 가능하다? 심지어 초보자가? 그 말은 뭐냐면은 경쟁이 개빡세다. 그러니까 내가 차려서 잘 되면은 바로 옆에 똑같은 게 차려진다는 거는 거의 고정값이에요. 그냥 누구나 다 차릴 수 있다는 거니까. 심지어 창업자금까지 낮다? 그 말은 그냥 뭐 찍어내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적은 투자 비용으로 오토를 돌려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는 그 어떤 사업도 없다는 거를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표님, 제가 말씀해 주신 거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거르기만 해도 되게 아직도 많은 브랜드들이 남아있잖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따로?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 중에 마지막 한 가지를 또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하는 방향성이 약간 개인적인 가치관이 좀 녹아들어 있는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박리담회 하는 사업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싸게 많이 파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를 애초에 저는 시작하지 말라고 그래요. 은근히 어려운 사업에 속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장사 잘 돼? 그럼 내가 한 1,000원 더 싸게 팔아가지고 조금 더 이쁘게 꾸며서 팔면은 그럼 내가 저거 손님 다 끌어올 수 있겠네? 개꿀인데? 라고 시작을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망해요. 그 노하우들은 모르거든요. 그런 사업은 애초에 오히려 초보 사업자들이 그런 건 애초에 시작하지 않는 걸 무조건 추천드려요. 그런 건 일단 걸러라. 근데 이거는 좀 말만 하면은 좀 약간 왜 그러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차라리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예시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거는 박리담의 사업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사업인데
화면을 보면은 일단 매출 5천만 원 기준으로 제가 세팅을 했어요. 프랜차이즈의 보통 원가율은 한 40%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원재료율 40%로 하고 인건 비율은 15%. 자, 임대료는 고정비긴 한데 일단 7%로 잡았고요. 기타 잡비는 5%로 잡았습니다. 뭐 기타 잡비 같은 경우에는 뭐 관리비나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걸 의미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인건비는 사실 요거는 저희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세팅한 건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좀 인건비가 좀 덜 나가거든요. 그걸 차치하더라도 자,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남은 돈이 얼마죠? 1,650만 원이에요. 이 정도면은 엄청나게 훌륭한 수익이죠. 왜냐면은 거의 연에 거의 2억 가까이를 버는 거니까. 세금 떼기 전이지만.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옆에 혹은 앞에 경쟁 업체 가게가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니면은 성수기였을 때 이 매출이 5천이었다가 뭐 비수기였을 때 좀 빠졌다 라는 기준으로 저희가 또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럼 매출이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빠져서 한 3,500이라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변동성은 사실 장사하는데 흔히 벌어지는 정도의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실 필요 없고요. 원재료 비율은 똑같이 40%, 인건 비율은 똑같이 15% 하고 임대료는 고정비이기 때문에 350 똑같이 잡을게요. 그랬을 때 10%, 기타 잡비는 매출의 5%, 수익이 825만 원이 됩니다. 아까 1,600만 원이었다가 800만 원을 좀 많이 줄긴 했죠. 그래도 800만 원이면은 나쁘지 않는 수익이에요. 이 정도면 사장님이 일하시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뭐 괜찮다 라고 할 수 있는 수익입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는 딱히 불만이 없을 거예요. 뭐냐면 다시 매출 올리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박리담일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매출 5천만 원을 똑같이 가정해 볼게요. 원재료 비율은 47% 잡았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싸고 많이 주기 때문에 원재료 비율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기존에 한 2만 원짜리 하나 팔 때는 2만 원짜리 메뉴 하나 띡 주면 끝인데 만 원짜리 팔 때는 어때요? 갖다 주고 나서 또 갖다 줘야 되죠. 만드는 것도 2배 들어요. 그래서 인건 비율을 기존 15%에서 25%로 좀 늘려서 잡았습니다. 이것도 사장님이 일한다는 기준이고요. 25% 세팅하고 임대료는 동일하게 350만 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비는 동일하게 5%로 했을 때 8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합니다. 보면은 5천 팔고 800만 원? 내가 일하는데 괜찮은 수익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보통 이 기준으로 장사를 시작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랬을 때 똑같이 옆이나 앞에 가게에서 경쟁업체가 생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30% 정도 매출이 줄어서 3,5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3,500만 원이 나왔으면은 원재료 비율 똑같이 47%, 인건비 25%, 임대료 350, 기타 잡비 5% 했을 때 수익이 80만 원으로 급감을 해요. 거의 90%가 줄었죠. 자, 이렇게 되면 사장님이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 인건비도 못 벌어가는 순간이거든요. 이러면 이제 사장님 멘탈이 나가요. 큰일 났다. 왜 안 남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장사는 그렇게까지 빠진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나는 남는 게 없지? 라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랬을 때 사장님이 보통 멘탈이 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80만 원 남아서 다행이지, 예를 들어 3,000을 팔거나 2,500을 팔거나 했을 때 적자를 보거든요. 그랬을 때 사장님 멘탈이 완전 나가요. 그래서 장사 못하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사업하지 말라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냥 떠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박리담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5천만 원의 매출이 진짜 1년 내내 꾸준하게 평균적으로 진짜 나는 경쟁업체가 들어와도 끄떡이 없어, 탄탄해, 이 정도로 5천을 유지할 자신이 있으면 해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가 않아요. 변동성이라는 게 무조건 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를 제가 지금 15%, 25% 고정했지만 사실 채용한 직원을 해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5천 매출로 기준했을 때 직원을 뽑았어요. 근데 갑자기 매출 떨어진다고 바로 해고가 될까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심각하게 이익이 감소해요. 현실적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박리담을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초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직원 자르기도 더 어렵죠. 이런 고정비 관리 더 잘 안 되죠. 원재료 비율 사실 관리 안 돼요. 막 쓰다가 막 날리고 뭐 버리고 이런 거 엄청 많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진짜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초보분들은 박리담회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차라리 객단가가 좀 있으면서 팔아도 어느 정도 좀 돈이 남는 이런 구조로 차라리 세팅하시는 게 저는 추천드립니다. 대표님 박리담의 브랜드는 약간 좀 피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알아보니까 이 술집 브랜드 중에 어딘지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되게 싸게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은근히 그게 좀 많이 보여가지고 혹시 그런 브랜드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약간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어떤 브랜드들이 있고 뭐 어떻게 현황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저도 물론 자세히 알고 있는데 지금은 잘 될 것이다, 내년도 잘 될 수도 있다, 근데 내후년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상권마다 한 개가 들어가 있거나 안 들어가 있거나 이 정도의 현황인데, 이게 만약에 한 상권에 2개, 3개 혹은 뭐 3, 4개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매출의 급감은 무조건 발생해요. 싸게 파는 게 거의 브랜드 컨셉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경쟁 업체가 들어왔을 때 특히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점이 좀 적어요. 그러면 어쨌든 가격으로 어필이 됐기 때문에 비슷하게 싼 것들이 막 난립하게 되면은 노나먹기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30%, 뭐 40%의 매출 급감은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춘추 전국시대처럼 한번 전쟁이 오갈 거예요. 그랬을 때 살아남은 한두 군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 전쟁도 시작을 안 했어요. 차라리 그걸 하고 싶으시면은 한 1, 2년 기다렸다가 전쟁이 다 일어나고 나서 살아남은 브랜드를 고를 수 있다면은 그때 차라리 그 브랜드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만, 지금 시점에서 약간 언제 위태로워질지 모르는 그 순간을 저는 약간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만약에 제 지인이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그거 말고, 그러니까 저희 건 안 해도 당연히 상관없고 그런 브랜드 말고 차라리 다른 거로 알아보라 할 것 같아요. 원가율이 뭐 40%고 인건비는 몇 %고 하는 뭔가의 공식이 따로 있나요? 저는 사실 너무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거든요. 사실 어떤 말씀하신 공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런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또 설명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얘기가